신이치는 간부 본연의 자세에 대해 지도했다. 창가학회의 간부는 결코 명예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서 5년, 10년 간부를 해왔으므로 언제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다른 단체나 회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학계는 과거에 사로잡힌 공적주의나 명예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이라는 역직을 후배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 한 회원으로 돌아가 조직의 최전선에서 동지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진력해 간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회의 최고 간부도 당연히 언젠가는 젊은 세대에게 바통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가 역직이 위였다든가 선배였다고 해서 학회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 조직도 혼란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복운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심의 패배자로는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을 때는 겸허한 듯이 보여도 각 방면이나 지부에 돌아가면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회원을 대하여 어째서 저런 사람이 간부인가 라는 말을 동지들에게 듣는 사람도 이 중에는 있을지 모릅니다. 신이치의 지도는 평소와 달리 엄했다. 그는 더욱 힘차게 이야기했다. 간부가 마치 군주처럼 뽐내고 오만해지면 그것은 이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학회 간부의 기본은 회원에 대한 봉사, 광선유포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모두를 지도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뽐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히 스며 나오는 것이 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간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일단은 존경해 줍니다. 그것으로 우쭐해져 사리사욕을 위해 회원을 이용한다면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다 선생님의 지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 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간부에게 아첨하여 교묘하게 학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방심이며 간부에게 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엄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간부는 조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전 저는 이사실 멤버에게 오늘 모인 각 총지부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실은 학회의 일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이며 태만입니다. 자신이 일체를 파악한 다음에 후배에게 맡기고 의젓하게 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마지막 책임은 모두 자기가 진다는 결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각 지부장이나 부지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부에 몇 개 반과 몇 개 조가 있으며 각각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만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자나 간부에게 전 회원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한 일념이 있다면 무책임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성인도 몸은 퇴전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퇴전하고 라고 훈계하셨습니다만 영광스러운 학회의 간부로서 정신이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갖고 자유자재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의 활동 방침도 매달의 활동도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간으로 모두가 대화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면서 그 지역의 장점을 살려 마음껏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본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부와 연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학계 전체가 시행하는 공통된 기획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현장의 자주성, 주체성을 최대한으로 살려가는 것이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간부가 자기 보신을 생각하고 있을수록 획일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분발하려는 의욕의 싹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서 전집입니다. 토목은 비가 내리면 무성하고 사람은 선근을 행하면 반드시 번영하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수레가 무겁지만 기름을 칠해서 돌게 하고 배를 물 위에 띄어서 가기 쉽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에다. 부처가 되기 쉬운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발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한 빙의 어른 자에게 불을 주는 것과 같으며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법년입니다. 모두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예민하게 헤아리고 명쾌하게 대답해야 비로소 진정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왜라는 점을 알면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신앙에 힘쓸 수 있다. 신심의 세계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체험을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리더인 간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법리를 진지하게 연찬하려는 자세가 간부의 필수 요건이 된다. 정법을 깊이 그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다. 정법을 널리 그대 자신이 넓혀 나아가는 것이다. 정법을 강하게 그대 자신이 생활에 살려 나아가는 것이다. 정법을 높이 그대 자신이 선양해 가는 것이다. 정법을 깨끗하게 그대 자신의 생명 깊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승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나를 이기는 일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보라. 그렇게 살아가는 향상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인생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천재, 수재도 노력의 결정이다. 모두 나로 결정된다. 나를 단련하고 연마하고 강해지자고 노력하는 것이 승리를 향한 길입니다. 내 단점을 자각하고 어떻게든 성장하자며 기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연히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은 온갖 세계, 온갖 분야에서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약은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의 천부적 소질을 마음껏 발휘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을 빛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40분, 저녁 근행을 5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297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281일차, 보온 감사의 기원 272일차, 신심근본의 기원 252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 혁명의 기원 142일차를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151차, 어학 공부 59일차, 전공 공부 61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